안녕하세요. 송산케미TV입니다. 자, 1월 18일 시장이 1시 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. 시장 상이 많이 안 좋죠. 좀 걱정되는데,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,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, 특히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.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강 매도가 있고, 기관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매수세에 있었다가, 자, 연기금하고 기타 금융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매도세에 있어서 역시나 약간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. 코스피 지수가 0.91%고 코닥 지수도 1.31%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. 시간별 이 투자 동향에서 봤을 때 갑자기 기간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가 좀 있죠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더 심하게 무너진 거고 분봉에서 잠깐 살펴봐도 역시 빠르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갑작스럽게 무너졌어요. 이게 12시 30분 넘어서면서 코닥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요. HLB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죠. HLB가 1.45%, HLB 생명과학이 3.28%, 넥스사이언스가 0.2%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. 나머지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승 얘기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많이 답답들 하시고 또 HLB에 대한 어떤 주가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죠. 이번에 베트남 국회에서 4개 정도의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그래요.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관한 결의안이 있는데 여기서 이 V반권 총장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해 주관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아야 하며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공고에 맞춰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긴급하게 완료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. 특히 부스터샷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우리나라도 역시나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여러 가지 변이종으로 인해서 일반 2차 접종 갔다가는 안 되고 부스터샷 접종까지 강하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어린이와 특히 청소년에서 예전에 베트남이 좀 문제가 있었죠. 좀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부터샷에는 아무래도 이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노코박스라든가 노바백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좀 안전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. 이런 제조합 단백질 같은 백신들이 mRNA 같은 이제 새로운 백신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자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스터샷 사용으로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냐는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HLB에 좋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기도 하죠. HLB의 차트 전체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월봉에서 이 HLB 60개월선 34,000원대를 좀 살짝 이탈했어요. 좀 하방으로 이탈하고 있고 주봉에서 봐도 5선을 또 깨고 있죠. 이렇게 안착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. 지금 안착 못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저점을 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건 딱히 HLB에 대한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웬만한 종목들이 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장초, 장중 약간 매수선 잡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장이 끝나봐야 정확히 나오는 거고 이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HLB에 신규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.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신규 수량 대비 상한 수량도 꽤 나와요.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공매도가 문제죠. 8%, 10%대 거의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게 여기에 좀 리스크가 됩니다. 어쨌거나 일봉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1선 밑으로 지금 다중바닥 그리는 꽤 바닥이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때 아마 같이 살아나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해봐요. 이게 지금 어제 HL 자체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이오주들 자체적으로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체력이 약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.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월선 위에는 잘 붙어 있습니다. 잘 붙어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 5선이 잘 있죠. 이번 주 심하게 밀리면 제가 5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12,900원대가 될 것 같아요. 그죠? 13,000원대나. 자, 일봉에서는 이렇게 241선 하회하다가 또 돌파했는데 이렇게 21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. 생명일선을 지켜줘야 잘 돌아 나갈 수 있고 대차 거래 좀 성향을 살펴보면 일단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 대차 거래는 크진 않은데 어제는 38,000주 좀 적게 나왔죠. 오히려 상한 수량이 더 많아요. HLB 생명과학은 신규 수량보다 상한 수량이 많고 공매도도 엄청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HLB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.
뭐 장중이라 투자점의 동향이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요. 자, 3대 주주인 나노젠의 3대 주주인 넥서스 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, 자, 주봉에서가 문제죠. 지금 5주선의 가격이 22,000원대인데 아슬아슬하죠. 이거 깨면 또 밀릴 수 있고, 자, 일봉에서 보면 21선 밑에서 출발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기준 유지가 돼 있어요.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거는 21선 밑에 있고 다음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, 이게 데드 크로스가 되고 241선까지 위험성이 있어요. 월봉에서 봤을 때 원체 가파르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하고 떨어지는,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올라갈 때에 일단 기대감보다는 그 전에 앞에 크게 올라온 거에 대한 여기 있는 거죠. 따라서 만약 반등하거나 크게 뛸 때 제가 이런 데쯤에서 매도하는 게 어떤 거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전고점 돌파하고 더 크게 다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, 나머지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한두 번은 뛰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. 그죠? 그렇게 뛸 때 크게 막 이전 고점도 이거 다 돌파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뭐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HLB 제약은 20개월선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.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, 자, 요 밑에서 좀 놀고 있고, 주봉에서도 5선 밑에 있습니다. 아직 5선 밑에서 좀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추세 턴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,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목금 3일 정도 남았죠. 이 수목금 3일 안에 5선 이하만 올려놓으면 상황은 좋을 수 있지만 아직은 올려놓지 못하고 있고, 자, 일봉에서 다시 깨졌죠. 근데 이제 꽤 오랫동안 밑으로 왔어요. 이렇게 보면 241선 밑으로 깨지고 꽤 오랫동안 옆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땐 됐는데, 이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이식해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겁나는 건 순간 이게 탁 쏟아질까봐, 시장 안 좋을 때 툭 무너질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죠. 회복해주지 못하면 한두 번 크게 시청해요.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이 점점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. 1.47%, 코스피도 1%가 깨졌습니다. 자, HLB 테라퓨틱스도 보면 지금 오늘 조금 그래도 이 친구만 빨간 붓이 보이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니지, 아직까지는. 자, 주봉에서는 이 5주 20주선을 저번 주에 깨놨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습니다. 일봉에서도 오늘 때 순간 급등했다 왔는데, 자, 어쨌거나 뭐 7%대 갔다 왔죠. 박스권 하단 부분이에요, 지금 위치가. 그래서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하회하지 않아야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. 13,000원대부터 16,7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은, 근데 이제 원체 주가가 낮아요, 예전에 비해서.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건 없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보면 좀 더 밀릴 수 있고, 박스권 하단 가격이 13,000원대인 거, 이걸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, 노터스가 위험한 자리를 깼습니다. 월봉에서 이제 20개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요거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. 저 HLB 제약처럼 엄청 고생시키고. 자, 주봉에서도 20선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. 위험한 상황이 되죠. 일봉에서 제가 24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, 일단 깼다가 그래도 바로 복귀 좀 상관없어요. 이게 깼어도 바로 복귀 좀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41선을 깬 오늘의 자리가 지금 27,000원대거든요. 자, 이걸 깬 게 굉장히 아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따라서 27,000원을 깼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, 일봉에서는 다시 복귀 못 해주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깼으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, 이렇게 좀 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좀 꼼꼼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HLB 파워도 밀리고 있죠. 뭐 HLB 그룹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뭐 거의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, 20개월 선까지 위협하러 왔습니다. HLB 파워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개월 선 기준, 즉 1,500원대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죠.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왔고 1,500원대부터 1,600원대까지 매수죠. 자, 주봉에서도 추세가 다시 깨져 있습니다.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 하단에 또 온 거죠.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박스권 하단, 웬만한 종목들도 다 박스권 하단에 와 있습니다. 어쨌거나 굉장히 좀 시장들이 안 좋아서 걱정이고요.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1,177개, 상승하는 종목이 겨우 200개 조금 넘고요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50개가 하락하고 100개, 130개 정도만 상승하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나라 전 종목은 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. 그 떨어지는 폭도 좀 작게 떨어지면 좋은데 거의 3%, 4%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. 항상 이런 건 있어요. 주식시장이 언제까지만은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좋은 투자,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